안녕하세요, 여러분. 간지쌤입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다크미러 카드를 다시 꺼냈는데요. 상대방의 깊은 속마음을 볼 때 제가 좀 자주 활용하는 카드고요. 자, 오늘의 지표 카드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번 올 한 해 마지막으로 남은 재회운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재회가 가능한지 연락운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내가 알고 싶은 그 사람의 속마음, 나에게 연락을 할까? 라는 주제로 같이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재회가 잘 되는 타로 맛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재회를 하시고 연락이 오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네요. 제가 이번에도 고정 댓글로 올려드린 분들은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날짜에 연락이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지금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 정말 많은 분들의 어떤 재회를 좀 같이 힘을 모아서 기원을 좀 해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재회, 그 재회 후에도 이 사랑을 좀 이어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등등 오늘도 좀 좋은 내용으로 같이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잘 보이시나요? 네. 두 번째 카드 이렇게. 네. 세 번째 카드. 자, 네 번째 카드. 자, 지표 카드고요. 각각의 카드의 의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이미지가 여러분 마음에 좀 쏙 들어오는 카드를 선택하시면 그에 맞는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그 깊은 속마음 속에 나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중점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으면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카드, 이 카드를 지표 카드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네, 이렇게 약간 불빛이 잘 보이시나요? 자, 이 카드 조명이 약간 밝아서 네. 첫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상대방이 지금 나에게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우선 여기에 있는 느낌으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이분하고 지금 연락을 하고 계시다 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얘는 내가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하는구나. 특히 뭔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좀, 막 그런 감성 돋는 날 있잖아요. 약간 술 한잔 하고 뭔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뭔가 이렇게 그 다음 어떤 약속, 그 다음 약속, 이런 게 연결이 되지는 않고 자꾸, 단발적으로 술 먹고 한 번, 그냥 뭐 지나가다 한 번,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연락이 지금 아직 안 왔다 그러면 이렇게 연락이 올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다 뜬금없이 나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이게 막 지속적인 건 아니고 갑자기 뜬금없이 왔다가 또 가는데 대부분의 그 전화의 내용, 연락의 내용이 자기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네. 아주 정말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스킨십이 필요할 때 막 이럴 때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술을 먹거나 이 사람 좀 위험한데 아니면은 뭐 정말 보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겠지만 좀 받아줄 거 아니까
받아달라는 식으로 예, 그렇게 연락이 좀 오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밀어낼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관계죠. 왜냐면은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아마 이렇게 시작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되게 뜬금없이 갑자기 어느 날.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 100번쯤 노력을 해서 만날 수 있는 관계라면은 목숨을 거는데 처음에 시작이 되게 편안하게 시작이 됐고, 예, 그렇게 막 아련하게 시작이 됐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그럴만 할 수 있는 그럴 자리, 예, 그런 데서 이제 만났을 확률이 좀 높아서 그분이 여러분한테 갑자기 굉장히 다른 어떤 대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이 조금 예, 편안하게 시작된 관계이기 때문에 뭔가 노력을 해서 얻었다기보다 그냥 항상 내 옆에 있어줄 거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싸우고 나서도 정말 뭐 진지한 사과 이런 거보다는 그냥 나 지나가다가 잠깐 생각이 나서 잠깐 볼래? 막 이런 식으로 예, 행동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연락은 그냥 와요.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이제 연락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는 어떤 그런 달달한 로맨스 이런 느낌보다는 야 너 뭐해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관계가 계속적으로 예, 이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약간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싸워서 만약에 끝나면 여러분들은 진지하고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 그렇게 만났듯이 되게 편하게 또 그냥 툭 털고 또 놀다가 자기 필요한 일 있으면 전화하고. 그래서 나쁜 남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나쁜 남자여서가 아니라 관계가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할 때 처음에 3개월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시간만큼 자신을 정말 어필하고 자신의 어떤 그 입지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밀당을 좀 많이 하고 조금 애를 먹인 사람들은 놓치고 싶어 하지 않죠. 근데 처음에 좀 3개월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진입 장벽이 좀 낮네 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편안해지는 게 사실이죠.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그래서 이 관계는 처음부터 좀 편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서로 되게 친해진 사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계가 한번 끝나고 나서 다시 얻으려고 막 노력을 하거나 끝날 생각조차 못할 만큼 두려워야 되는데 좀 지나면 또 좋아지겠지. 좀 지나면 또 만날 수 있어. 라는 식의 어떤 관계가 설정이 돼버리면 연락이 와도 또 끊기고 연락이 와도 또 끊기고 근데 나한테 필요하면 다시 또 아무렇지도 않게 연락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연애 패턴 이런 고리에서 내가 빠져나와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관계 설정을 우리 다시 하자. 나는 너랑 친구로 할 생각이 없어 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 반복은 끝나지가 않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 정말 극단적으로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여러분한테 연락할 수 있어요. 왜 좋았잖아 재밌었잖아 뭐 즐거웠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도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이 사람과 이제 끝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단호하게 끝나는 거 예, 그런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 사람과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좀 미력하지만 조금이라도 표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나한테는 되게 많은 걸 걸고 하는 건데 너는 그거보다는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관계로 나오기는 하는데 한 사람이 그냥 계속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사람의 깊은 속마음으로 연락할 마음이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연락할 마음은 있어요. 지금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어요. 근데 그 연락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큼의 어떤 지속적인 관계를 위한 것이냐 라고 한다면 그거는 솔직히 물음표 물음표가 딱 떠오르는 그런 순간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다라고 한다면 뭐 적어도 한 2, 3주니까 아마 12월 안에는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도 너처럼 단발적으로 생각할 거야. 그냥 우리 재밌게 놀고 쿨하게 또 보고 싶을 때 보자.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커플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난 이 사람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관계 설정을 다시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그분도 정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해도 받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되는지 알 수도 있어요.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하고 난 너랑 정말 부담스러워서 못 만나겠어 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떠날 남자라면 떠날 여자라면 안 만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왜냐면은 나를 정말 모든 사람 중에 단 하나인 어떤 연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 훅 그렇게 하는 관계는 사실 여러분한테 꽃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바로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상황이 좀 비슷하시다 라고 한다면 좀 한 번쯤 관계를 짚고 넘어가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락 자체로만 본다면 뭐 길게는 3달, 짧게는 3주 정도 안에는 반드시 연락이 온다 이렇게 보이네요. 좋은 관계로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카드, 이 카드를 지표 카드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상대방의 깊은 속마음, 나한테 연락할 마음이 있을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와.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A4 용지, 날카로운 A4 용지에 살짝 이렇게 딱 이렇게 스크래치가 딱 나면 너무 아프다. 막 하루 종일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피가 막 선지처럼 뚝뚝 떨어지게 넘어졌는데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그 강도를 느끼는 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와 그걸 어떻게 견뎌?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인내력이 좀 강하신 분이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저거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고통에 민감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보는 바로는 이걸 어떻게 견디니? 라는 말을 정말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왜 연애가 이렇게 힘들까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매일 즐겁자는 건 아니죠. 나도 알아. 뭐 매일 연애가 즐겁겠어? 뭐 이틀에 한 번은 뭐 힘들 수도 있고, 뭐 3일에 한 번은 외로울 수도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은 싸울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게 연애 아니겠어? 라는 그런 말을 좀 해보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연애 시작부터 지금까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 많이 힘든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견디셨어요? 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마음속에 상처 하나를 그냥 안고 계신 느낌이 들어서 이 상처가 나중에 터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좀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연애를 하셨던 걸로 보여요.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거는 좀 폭력적이고 폭압적인 어떤 상황 아래에 있었다라고도 보이고요. 뭔가 폭언을 좀 들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조금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조금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힘든 연애를 끌어가고 계세요? 라고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은 우선 여러분은 이 연애를 실패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선택한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느끼시나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좋았기 때문에 처음에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면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의 어떤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많은 것들을 지금 참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꾹꾹꾹 참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참고 여러분들은 상처가 골마 터지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 분도 물론 여러분한테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처음에 이제 연애를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잘했을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게 됐는데, 그 중간에 뭔가 큰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계속 참아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은 계속 존재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 이제는 좀 어떻게 해보자, 뭔가를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결심하고 이 사람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근데 지금 당장은 바뀌지가 않아요, 이 사람 자체가. 그래서 아마 연락이 끊기고 고집을 피우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상대방이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해줬던 생각만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났고 내가 그걸 풀어보고자도 했고 또 노력도 해봤고 근데 다시 돌아와서 또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좀 강압적이고 약간 그 센 폭언도 있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강함 그런 것들이 싫은 거 알면서도 오히려 또 여러분들이 붙잡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애가 너무 싫어. 그렇게 나를 대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을 또 붙잡고 있는 거는 여러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근데요. 고생 끝에 정말 낙이 온다고 보람은 있어요. 이 사람이 언젠가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알아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지금은 정말 꼼짝도 안 하는 느낌이 들지만 정말 낙숫물에 바위가 깨지듯이 굉장히 오랜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락을 해서 만나는 거는 만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쳐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진짜 끝까지 해보셔야 돼요. 하다 말면 오히려 살짝 건드려 놓는 게 더 어쩌면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을 더 부채질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분과 어떤 속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여러분은
이 사람이 나한테 오지 않을까봐 걱정하실 수는 있지만 이분은 떠날 생각이 별로 없어요. 다만 뭔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상처를 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계기로 해서 이 사람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그러면 안 됐다. 나한테 사과를 해라. 뭔가 다른 행동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꺼내서 싸움이 돼서 그래서 또 안 좋게 끝났을 수 있지만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올 사람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행동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닌데 이 사람의 그런 모습을 아니까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지금 눈치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나는 뭐지? 라는 좀 그런 자괴감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남녀 관계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이분이 바뀐다는 거죠. 그게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언젠간 이분을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이 올까요? 지금 당장 절대 안 해요.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상처가 엄청 커서 저 사람 진짜 나 너무 짜증나 싫어라고 하면서도 기다리고 계신 그런 여러분들이 또 보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람을 좀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인내, 그 정말 인고의 시간들 정말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포기하라고 하기에는 또 결과가 좋단 말이에요. 그게 몇 년이 걸리든. 참 이럴 때는 뭐라고 조언을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게 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변한단 말이죠. 그것까지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기가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냉정한 말일 수도 있고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근데 기다리면 달라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연락 자체는 지금 당장 그분이 하시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이분을 좀 지켜보고 있다. 나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느낌에 이게 꼭 메시지를 주거나 뭐 SNS에 남기지 않아도 사랑했던 사람들은 텔레파시라는 게 있어서 분명히 알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참아주고 있다. 기다려주고 있다. 그럼 이제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 후에 다가올 것으로는 보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갖고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죠. 얼마나 기다려야 연락이 올까? 참, 좀 걸리긴 해요. 정말 짧게는 2달, 길게는 뭐 1년 반, 2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너무 오래 걸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연락 자체도 그렇지만 이 사람이 성향 자체가 잘 변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이 상처라는 게 여러분한테 준 이 상처를 본인도 잊지는 못해요. 그게 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 정말 인고의 시간은 길지만 열매는 달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기다려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 어떻게 기다려요. 자,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고요. 어떻게 선택하실지에 대해서 좀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이 카드를 지표 카드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세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의 상대방의 지금 속마음, 그 안에 연락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하고 싶을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자, 3번 카드는 그냥 키워드로 말씀드리자면 연락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굉장히 힘들었대요. 연락하기까지. 네. 그러니까 마음이 있었지만 연락하기까지 나한테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 라는 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느낌을 주는 카드입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 여기 카드 상으로 봤을 때 이미 끝난 사이잖아. 이미 끝내자라고 우리가 말을 했잖아. 그렇다면 끝나는 게 맞지.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거꾸로 갈 수가 있어? 앞만 보고 가는 거지. 네, 그런 느낌으로 상대방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이왕 끝난 거, 이제 말 다 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정말 우리는 끝났어. 라고까지 아마 결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엄청 크게 싸웠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대충 싸우고 대충 희미하게 그냥 끝나는 관계는 또 그냥 그렇게 대충 지나가면서 잊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대요. 이 싸움이라는 것도 굉장히 격렬하게 싸울수록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뭔가 그리움이 거꾸로 돌아칠 때는 어마어마하게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싸워서가 아니라 막 진짜 극한까지 정말 갔던 관계인데 오히려 결혼하고 오히려 막 두 번 다시 헤어지지 않을 것처럼 뜨겁게 다시 사랑하시는 분들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원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불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두 사람의 어떤 그 뭔가 기싸움 또는 그런 에너지 이런 것들이 서로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그게 없어졌을 때의 그 허전함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정하기까지 너무 어려웠던 이유는 너무 사랑했고 너무 좋아했는데 너무 싫어졌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기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난 너한테 너무 실망했어. 그러니까 기대를 안 했으면 실망도 안 하잖아요. 그럼 대충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대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 여친은 내 남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꾸로 뭔가 사건이 터지고 뭔가 상황이 이렇게 딱 되면 더 싫어지는 거예요. 네가 그랬어? 막 이런 막장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저 끝장을 보잖아요. 너 막 이러면서 네가 막 이러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저 X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너 진짜 어디 길 가다 넘어져 버려. 막 이렇게 정말 오죽하면 아리랑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날 버리고 가는 님은 백리도 뭐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까지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여기서 보면 그냥 끝장을 본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싫은 거야 그 사람이. 그리고 어떤 무슨 얘기를 해도 저 X는 정말 그렇게 막역한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죄인이 된 거죠. 완전히 나쁜 X가 돼버리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미웠는데 이렇게 그리워질 줄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미웠으면 끝났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보고 싶은데 어떡하죠?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감정을 다 드러내는 사람이 항상 약자가 돼요.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그 사람을 좋아했다, 이렇게까지 싫어한다고 막 주변에 다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그리울 줄 몰랐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니까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는 거지.
너 싫다며, 너 안 만난다며, 네가 한두 번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친구들이 제일 얄미운 거지. 이런 주둥이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내가 한 게 있으니까 나도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행동을 하다 보면 내가 나중에 그걸 주워 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 감정이 한 70%만 보여주고, 네, 나를 좀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솔직하신 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감성적으로도 막, 예, 굉장히 업앤다운도 심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근데 그게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왜 저러지? 왜 나한테 저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차분하고, 예, 이렇게 찰랑찰랑찰랑한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왜 이길 수 없을까? 왜냐면 그 사람의 속마음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의 속마음은, 예, 삼척동자도 다 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 화났구나. 아, 기분 좋구나. 막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참 매력적이죠, 사실. 되게, 예,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예, 그 사람의 감정을 다 보여주니까. 근데 문제는 연애에서는 그러시면 집니다. 예. 그러면 연애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연애를 이겨야 돼요 라고 하지만, 연애는, 네, 정말 주도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누가 뭐 주도권을 끌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연애 안에서 정말 서로가 행복해지는 그런, 네, 정말 수많은 방법들을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그거는 서로에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밀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예, 서로를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내가 자꾸 감정을 드러내다 보면 나는 자꾸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사과를 해야 되고, 예, 고민을 하게 되고, 너무 좋은 관계인데 자꾸 여러분들이 약간씩 스크래치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내 발등 내가 찍었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감정을 드러낸 내가 잘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네, 이 분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고 싶으냐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자신만만하죠. 왜냐면 내가 너 아니더라도 만날 사람 많아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일단 끝났기 때문에 그만하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많은 상황들 때문에 절대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연락을 하신다라고 보입니다. 연락이 오네요. 언제쯤? 1주, 2주, 3주로 볼게요. 1주, 3주, 4주. 그러니까 한 달로 보자면 일주일 안이 제일 좋아요. 한 이번 주 주말까지가 제일 연락운이 좋고,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는 또, 연락이 닿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월말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주 연락이 온다 그러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내가 너를 용서하거나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싫진 않아 까진 보여주셔야 돼요. 난 너가 너무 싫지만 끊어내고 싶지 않아, 이거랑, 예, 용서를 다 할 수 없지만 끊고 싶진 않아 라는 거는 되게 달라요. 다른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희망과 가능성은 있지만 네가 좀 변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조심할 건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연락이 왔을 때는 너무 따지지 말아라. 일단 들어줘라. 그리고 이렇게 오늘 잡아먹나 내일 잡아먹나, 여러분, 네,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오늘 연락 온 김에 다 잡아먹으면, 네, 다시는 또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락하기까지 쉽지 않았어요. 정말로. 예, 그러니까 연락이 온다면 그냥 한 번쯤은 들어주고 받아줘라. 그리고 나서 서서히 잡아라. 예. 처음부터 잡으려고 그러면 잡히지 않죠, 누구나. 왜냐면 방어 기전이 최고조에 달아 있는 게 언제겠어요. 재회를 위해서 처음 연락한 그 순간일 거 아니에요. 네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색하게 나온다 그러면 나는 재회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누구나, 예,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잘 사나 한번 해보는 거야. 그리고 뭐 잘 사는 것 같으면 내가 뭐 그냥 연락 한번 했어 이러고 말 거야.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게 가장 큰 게 재회를 처음 하기 위한 전화를 할 때 또는 연락을 할 때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잡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또 도망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주고 그리고 만날 약속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재회를 원할 때죠. 그리고 나서 네가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연락은 그렇게 해서 올 것으로 보이고요. 12월 마지막 전주, 그러니까 3주차 정도에 만약에 이분이 연락이 와서 여러분한테 다시 재회의 뜻을 밝혔는데 여러분이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이분도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그래 네가 어렵게 나한테 연락했으니까 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올해 안에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렵죠. 어렵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이 분이 여러분한테는 좀 행운을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마음고생을 했지만 이 사람도 여러분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이거는 비등비등한 관계지 절대 누가 한 사람이 꼭 잘못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올 마지막 이 남은 한 달 동안 재회가 정말 많이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 그냥 재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좀 끈끈한 애정이 이어지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카드 자체로도 굉장히 멋진 카드죠. 이렇게 보이시죠? 되게 예쁜데 뭔가 이렇게 차가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열정적으로도 보이고 눈을 가린 걸 보니 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어떤 허물이나 그런 것들을 좀 잊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카드로도 보이네요.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상대방의 속마음과 여러분들에게 연락하고 싶은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번째 카드, 요 카드 지표 카드로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보이세요? 자, 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상대방, 그분이 재회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지, 연락을 하고 싶은지, 그 속마음 같이 알아볼게요. 이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상대방 지금 속마음은 이런 거예요. 기다리다가 연락 안 와서 나 그냥 일할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의 연락을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SNS나 뭔가 이렇게 툭 던지는 한마디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 직접적인 연락으로는 안 보이고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흘린다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알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 연락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누구 친구를 시키거나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근황을 알리거나 약간 이거는 음성적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상황을 여러분이 알게 될 그런 뭔가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지? 근데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이분이 뭔가 일이 되게 잘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 취업, 승진 또는 뭔가 부동산에서 돈을 벌었거나 좀 어린 분이라고 한다면 뭐 수능에 합격을 했거나
어디 오디션에 합격했거나 뭔가 합격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만약에 여자분이라면 성형했다라거나 뭔가 이렇게 고쳐서 예뻐졌다. 예. 아니 운동을 해서 살을 많이 뺐다라던가 뭐 그런 이야기를 예, 은연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듣게 된다라고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는 네, 헤어진 전 여친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왜 되게 우연히 만나게 되는 어떤 그 순간 아, 왜 내가 쟤를 놔버렸을까 그런 후회가 막 들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도 좀 보이네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내가 왜 저런 애를 만났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카드는 좀 달라요. 아 내가 그 사람을 놓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는 후회를 여러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또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그 사람의 근황을 들으면서 뭔가 약간 질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새로운 여자가 생겼거나 새로운 남자가 생겼거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죠.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들보다 오히려 이 사람이 좀 힘들다. 여러분을 좀 그리워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합격이라든지 뭔가 축하받을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누군가를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거죠. 아, 가장 좋아해 줄 텐데. 네, 그러다 보니까 나의 가장 좋은 일, 그런 어떤 일에 네가 옆에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연락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직접적으로 나서기는 좀 민망하니까 예, 이거는 뭐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것보다는 약간 예, 흘리는 거 자신의 모습을 좀 봐달라는 거 카톡이나 프사 막 계속 바꾸거나 뭔가 SNS를 통해 가지고 막 자기 근황을 막 하루에 몇 개씩 올리거나 좀 봐라 막 이런 거죠. 그럼 여러분이 연락을 하게 될까? 여러분이 하시는 게 나을까? 근데 여러분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연락할 마음이 있을까? 약간 네, 있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각자의 길에 예, 있어서 꼭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연락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근데 자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소식을 자꾸 알게 되니까 생각지 않았던 데서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전 남친, 전 여친이. 근데 그 소식이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소식이 좋지 않은 건 이제 기다리는 사람한테. 왜냐면은 상대방이 예, 뭔가 좋은 일이 있는데 그게 결혼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마음이 좀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락이 오냐라고 하면 직접적인 연락은 오지 않지만 그 사람의 근황을 알게 되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지금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또 상대방의 그 속마음을 봤을 때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옆에 있었던 네가 그립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은 생각을 많이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좀 봐봐 근황을 좀 보여주고 싶어 막 이렇게 보여주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연락을 하길 바라지 본인이 움직이진 않는다는 거죠. 행동을 할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잠깐. 그러니까 생각은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걸 움직일까라는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진 않은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친구를 시키거나 뭔가 비밀을 폭로하듯이 막 뒤에서 막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보이긴 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연락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인데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도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여기에 이렇게 두 카드나 나와가지고 일단은 서로 되게 기다리다가 그냥 각자 자기 일에 빠져든다, 이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이게 운이라는 게 제가 카드를 리딩하면서 보면 또 바뀌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고정된 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연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가 보다, 그러면 조금 지나서 또 다시 한번 그때 생각해 보자 이러고 조금은 편안하게 넘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기 카드나 이 카드나 이 카드나 조금 정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시기에 괜히 무리해서 연락을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기서처럼 자기 각자의 일에 좀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 또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그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신 분의 상대방의 속마음에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라고 한다면 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막 뭐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여러분을 위한 배려의 그런 느낌보다는 본인이 좀 지금 나 잘 나가고 있어, 나 괜찮아 라는 걸 자꾸 어필하기 위한 연락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사람 안 돼요. 이렇게 와버리면 여러분한테 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이 본인의 어떤 마음을 좀 다독거려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와도 이 사람은 크게 여러분한테 따뜻한 그런 느낌으로 오는 건 아니어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오히려 그때쯤에 다시 한번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카드는 이렇게 리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내용이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와 내가 기대하는 어떤 상황과 좀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이 또 지나가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버티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냥 운이 그렇다고 하니까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